대검 수사심의위원회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해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습니다. 검찰 분위기는 일단 기소 쪽으로 기운 것 같다는 관측이 있습니다만 딜레마에 빠진 형국인데요. 김성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심의위원회가 압도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이게? 네, 지금 구체적으로 공식적으로 이제 몇 대 몇으로 나눠졌다고 나오지는 않았지만 보도 내용에 따르면 일단 그렇습니다. 예.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법률가로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어떤 사람을 범죄자로서 재판에 넘길까 안 넘길까를 결정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만큼의 충분한 확신이 필요하고요. 예. 또 그런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 근데 지금 이 수사심의위원회가 약 하루 정도 하루 한나절 정도 열렸죠. 총 모든 시간들을 포함해서 9시간 남짓 시간 9시간. 동안에 판단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 사건의 내용과 복잡성, 중요도, 분량 등을 고려해 봤을 때 평범한 사람들이 결정하기에는 뭐 각계 분야를 대표하시는 분들이긴 하지만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거는 분명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 내용을 기소해서 재판에 다룰 만큼의 확신을 가지지는 못했다라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일각에서 이거를 객관적으로 법률적으로 이것을 무혐의, 무죄 판결이랑 동일하게 본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사실과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변호사님 지금 말씀을 제가 듣고 어떻게 생각나는 건 그런 확신을 가지지 못했으면 그야말로 재판에 넘겨서 확신을 받아봐야 결과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거꾸로? 맞습니다. 예, 비전문가 집단이 네. 어떤 이 거대한 사건의 기소 여부를 안 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하는 게 정상이 아니고 이건 잘 모르겠으니까 재판에서 판단 받아봐야 한다고 판단하는 게 더 정확한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네, 그렇게 하는 것도 맞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자신들의 결정에 따라서는 이 사람이 이제 1년 동안, 2년 동안, 3년 동안 재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건이 아니더라도 평범한 모든 사람으로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판사들조차도 부담을 느끼고요. 저는 지난 영장 기각 때도 나왔지만은 사실 영장 담당했던 판사의 생각은 그겁니다. 그 영장 담당 판사라면 사실 법원 내에서 굉장히 베테랑 판사 아닙니까? 베테랑 판사조차도 하룻밤 사이에 이거를 결정하기에는 너무 내용이 복잡하니까 충분한 충실한 심리를 통해서 공식적인 재판을 통해서 하는 게 맞겠다라고 판단을 내렸던 거고요. 이 수사심의위원들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대로 이거는 내가 판단할 만한 것이 아니라 기소하겠다라고 결정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상 판단하기 어려웠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양쪽의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검찰은 사상 최대 규모의 금융범죄다 이렇게 규정을 한 사건인데요. 맞습니다. 이 정도의 어마어마한 규정을 한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라는 어떤 비전문가 집단이 기소를 안 해도 된다고 판단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동일한 문제가 당연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헌법에 그런 규정이 있죠. 뭐 다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자, 이런 사건들을 어떻게 수사하고 어떻게 판단해서 어떤 형을 내릴 것인가 누가 판단하게 되어 있죠. 검찰이 기소해서 법원에서 공개 재판을 통해 가지고 공방을 벌어지고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헌법이고 이게 권한이에요. 우리나라의 헌법과 법률 그 어디에서도 수사심의위원회 때 이것을 대체해서 이런 권한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사실은 이 권한을 자제해서 행사하기 위해서 최근에 도입된 제도에 불과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것을 여기에 넘겨서 결정을 하게 하는 것 자체, 거기에 따라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저희로서는 기존에 있었던 헌법과 사법 절차를 완전히 대체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큰 문제가 있고 특히 이 사건의 특성들을 보였을 때는 또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이 사건 이전에 있었던 것이 총 8번 있었죠. 대표적인 것이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소소방 지휘하는 사람이 지휘 감독상 책임이 있느냐. 사실관계는 좀 명백한데 사회가치적인 의견이 대립되기 때문에 의견을 수렴하는 거는 필요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은 사실관계나 법리 자체가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는 이 제도가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적합하지 않은 사건에 대한 판단을 해서 말이 나오는 거겠죠. 맞습니다. 근데 그 전에 그 영장 판사도요. 제가 하나 발췌를 해왔는데 구속영장 기각할 때 그 사유가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소명이 됐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인다. 이랬단 말입니다. 이거는 증거도 있고 검찰이 어느 정도 그 영장 판사의 판단이. 그런데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을 심리를 거쳐서 결정해야 할 것이 타당하다. 그러니까 영장 판사도 재판을 거쳐서 이 판단을 해야 될 만큼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복잡한 사안이고 그러나 검찰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어느 정도의 어떤 근거는 있어 보인다. 여기까지도 판단을 했는데 그걸 수사심의위원회가 비전문가들이 모여서 한 번에 뒤집은 꼴이 됐으니까요. 맞습니다. 그게 비판의 초점인 거죠? 그러니까. 네, 또 가장 답답하고 안타까운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자, 이 결정을 누가 내렸죠? 사실 모릅니다, 우리는.
그렇죠. 예. 네, 두 번째, 이 결정을 내리신 분들이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가 무엇이죠? 예. 모릅니다. 모르죠. 예. 가장 사회적으로 중요하고 검찰의 입장에 따르면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금융 경제 범죄인데 예. 누가 이것을 판단한지도 모르고 왜 이걸 내린지도 모릅니다. 그 입장 발표도 전혀 없었죠. 없죠. 예. 그리고 규정상으로도 실제로 그런 의견을 꼭 넣도록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예. 자, 근데 모든 재판들은 뭐 영장 기각도 나왔지만은 어떤 판사가 어떤 자료를 거쳐서 왜 이렇게 판단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예. 민주공화국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겁니다. 예. 기본적인 사법적인 판단에 있어서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누구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지도 않았으면서 왜인지도 모르게 결론을 내리는 것. 예. 그것은 민주공화국의 기본적인 원칙에 맞지 않다는 게 제 그렇죠. 생각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검찰의 선택이 있을 텐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소는 할 거라는 어떤 전망들이 많던데요. 네, 뭐 여기서도 벌써 여론전이 벌어지고 예. 있는데요. 저는 원칙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을 예. 합니다. 이 운영위원회 규정, 수사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이 등장했을 때 사실 이런 의문들이나 이런 문제들이 약간은 제기됐던 부분도 예.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이야기됐던 부분은 만약에 이 수사심의위원회 권고를 무조건 따르도록 되어 있다면 부적절하지만은 예. 존중해야 한다고 한다면은 사건의 특수성과 성격에 맞춰서는 따라서는 이제 기소를 할 수도 있다라고 본 부분이 저는 예. 이 제도상 이미 있다라고 보고요. 예. 그래서 검찰로서도 자기들이 지금까지 영장을 청구했고 수사한 것이 맞고 이것이 공개 재판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알려지고 단죄되어야 하는 부분이라면은 이 심의위원회 권고는 존중하면서도 이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봤을 때는 예. 이 내용들을 재판을 통해서 밝힐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 표명을 하면서 기소를 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거기 또 약간의 하나를 더 여쭤보면 검찰의 수사 기간이 1년 7개월이고 20만 쪽 수사 기록인데 이거를 비전문가들이 9시간 만에 결정을 한다는 것 자체도 언뜻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고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검찰로서 이제 기소를 한다고 만약 가정을 한다면 네. 어떤 전략일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기소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심의위원회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온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처럼 사회 피해자 측에서 강력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경우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의혹이 제기되고 문제가 되는 부분들, 지금까지는 수사 과정에서 오픈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예. 공판 과정에서 하나하나씩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사실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국정농단 사건과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예. 하나의 짝을 이루는 사건입니다. 예. 불법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는 뭐를 했고 그룹 내부 차원에서 무엇을 했는지 사실 이것은 앞에 것은 이미 대법원 재판까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알았죠. 예. 이제는 이제 차후의 공판 절차에서 왜 이것이 하나로 맞물려 네. 들어가서 이런 작업들이 벌어졌는지 자료가 나올 것이고요. 또 이제 기소를 하면서도 한편으로 이것이 수사심의위원회 제도에 대한 궁극적인 부인이 아니라 예. 이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서는 오히려 이 규정을 존중하되 따로 기소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부분들을 이야기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변호사님 그 말씀에도 불구하고 수사심의위원회의 어떤 그 기능이나 역할 여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말들이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죠.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당연히 그렇고요.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선정 과정에 있어서 위원들 아직 심의하는 단계에서 위원이 공개가 되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결론이 나왔을 때는 누가 이것을 했는지는 결론이 공개가 되어야 하고요. 예. 두 번째로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이유를 제대로 밝힐 수 없다면은 저는 시간을 더 두어도 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을 단순하게 이렇게 이름도 모르게 갑자기 해가지고 그날 바로 결정을 하는 구조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그것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에 따라서 정치적인 논란이 벌어지는 구조는 예. 오히려 검찰권의 견제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건들을 정치화하고 예. 모든 사건을 여론화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책임이 지지 않는 예. 굉장히 큰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같은데 누가 그런 결정을 했는지가 알 수 있어야 되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를 국민들이 알아야 하고 적어도 말이죠. 이게 그렇습니다. 또 안다고 해도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는 것. 맞습니다. 그 세 가지가 전제가 돼야지 수사심의위원회의 어떤 기능이 네.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이다 이 말씀으로 이해. 네, 그래서 예. 이번에는 그 제도 자체에 대해서 한번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또 전혀 다른 사건인데 네. 검찰과 언론의 유착 의혹. 거기서 또 수사심의위원회 맞습니다. 오늘 결정되죠? 열리냐 네. 안 예. 네. 그건 어떤 상황인가요 또? 일단은 제가 속보로 본 건 아마 부의심의위원회에서 예. 부의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예. 하니까 아마 그것도 심의위원회가 열릴 걸로 예. 보이고요. 저희 법조계에서는 앞으로 이 심의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생길 것이다라고 예. 보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 과정이 사실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수사팀과 검찰 수뇌부만 알고 있었던 수사 사항들을 예. 좀 더 넓게 열리고 오픈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예. 기본적으로 지금 수사팀에 대해서 부인하거나 혹은
불신하고 있다라면은 혹은 검찰 수뇌부에 불신이 있다면은 계속 활용을 할 가능성이 예. 높고요. 저도 이거 역시 이제 이 사건의 중요성이나 내용들이 있는데 마찬가지 원칙은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을 예. 합니다. 뭐 결론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최소한 이제라도 예. 관련된 과정이나 절차에 있어가지고 투명성이 조금 더 확보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예. 합니다. 그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누가 그런 결정을 했고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를 비밀로 붙여야 한다는 의무가 있는 건 아니죠. 그거는 그 네. 규정 자체가 아예 없는 거죠. 규정상으로는 비공개로 되어 있도록 비공개요? 하고, 예, 본인들이 공개하지 않는 이상은 비공개로 되어 있고요. 예. 예,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이유가 취지가 좀 재밌는데요. 예. 운영위원들이 누군지 알면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로비가 이루어질까봐 예. 하는 부분인데 예. 사실은 오히려 경제력과 정보력이 있는 당사자들은 그런 걸 할 수가 거꾸로. 있고 그렇지 않은 거꾸로? 사람들은 그러지 예. 못하는 구조가 됐기 때문에 저는 사후적으로라도 공개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후적 공개는 대단히 어떤 합리적인 방안이 될 것 네, 같습니다. 결정이 되면은 예. 적어도 이 이런, 사람이 이런 이렇게 했다. A, B, C라는 그렇죠. 분이 이런 네. 결정을 내렸는데 네. 그 결정 사유는 무엇이다라는 걸. 네, 그게 굉장히 제가 예외적인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 우리 소위 말하는 민주주의 정부의 모든 의사결정 절차는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 뭐 그렇죠. 그래서 교원소청도 그렇고요. 모든 심의위원회는 다 회의록을 남기고 어떤 위원들이 어떤 의견을 했고 결정을 했는지가 나와야 하는 건데 예. 지금 사실상 국민들로서는 도대체 승계 과정에서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지 예,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기소조차 예. 안 된다면 예. 사실은 그동안의 검찰 수사로 나온 증거들이 아예 공개가 안 되는 거죠. 예.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중요한 결정들은 적어도 내린 사람들이 있다면 스스로도 자기가 이런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자기가 이런 결정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런 무거운 엄중함을 가지고 대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만약에 어떤 검찰이 만에 하나라도 기소를 안 하고 지나가게 되면 이 부분은 두고두고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는 맞습니다. 그 사안 자체의 중대성이 그런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다른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유치원이요. 네. 식중독. 네. 경찰에 유치원 원장이 경찰에 고소했어요. 네. 이게 뭔가요, 책임이? 일단은 가장 대표적인 거는 업무상 과실치상이 될 겁니다. 예, 왜냐하면, 치상이요. 예.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고 아이들의 건강을 관리할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과실로서 어떻게 보면은 고의적인 것까지는 뭐 아직 모르니까요. 이제 결국 상해에 이르게 됐다. 지금 막 장출혈성 대장균에 감염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그걸로 고소를 했을 걸로 보이고요. 지금 또 문제가 되는 것이 과연 이 증거들을 인멸하려고 하지 않냐 예. 뭐 이런 논란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이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이 가장 논란이 컸던 부분이 왜 현행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법이 바뀌었는데 아직 적용 대상이 아닌 거죠? 네, 이제 시행은 곧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이제 사실은 유아교육이 국가 공교육 체제로 들어온 지 사실 벌써 꽤 됐습니다. 예. 시간이요. 이제 꽤 됐는데도 아직까지도 이 학교 급식 관련돼서 뭐 유아교육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들 같은 경우에는 도시락 싸가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더 예, 대부분 더 100% 급식을 강력해야 될 하는데 텐데, 더 강력하게 해야 하고 더 면역도 약한데 이런 부분이 도입됐다는 아직까지 늦어졌다는 면에서 매우 학부모 현상으로서 매우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이 학교급식법 시행이 내년 1월이죠? 네. 그럼 그때까지 이렇게 방치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유치원 그렇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 생각에는 지금 뭐 저희가 유치원 3법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또 새로운 법률들 도입을 했죠. 예. 이 유치원 학교 급식법 안에서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행정력이 동원이 돼서 예. 행정 지도라든지 감사를 통해 가지고 현행 지금 급식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문제를 점검하는 건 지금도 가능하고요. 예. 각 유치원들 차원에서도 이번 수사가 엄정하게 진행되는 걸 보면서 또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정부가 이것의 시행을 1월로 이라는 예.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식중독이 가장 위험한 바로 지금 예. 적절한 조치를 모든 유치원에 대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을 예. 합니다. 법이 없다고 이걸 방치하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맞습니다. 예.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